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때 아닌 선거철이 왔어요. 서울과 부산 시장을 보궐선거를 하는 일이 생각지 않게 벌어졌는데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선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또 선거로서 성립될 정도의 선거다 같은 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애초에부터 없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언급 안 해도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빼고, 오늘은 경제적 측면에서 때 아니게 선거철이 와가지고 불쑥 튀어나온 이슈의 하나가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의 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이거 정치적으로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슈예요. 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고,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위를 했을 때 또 해저 터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방위를 하여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 중에서 해저 터널의 건설 추진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 번의 논의가 모두 어떤 구체적 내용 또는 이를 위한 사전적 준비, 또 사전 실무적인 협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외교적 관리 차원에서 즉 일본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한 번쯤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시장 선거하고 나온 이 한일 해저 터널에 관한 논의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의 제목을 한일 해저 터널을 둘러싼 이 코미디 같은 정치권의 공방,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김종인 야당 대표가 이 선거를 위해서 지난 2월 1일인가요?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그간 분명한 태도를 정하지 않던 당의 입장을 찬성 쪽으로 분명히 정하면서 동시에 이 가덕도와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일본이 연결돼야 된다, 일본의 규슈가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갑자기 이 문제가 부상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한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이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이 모든 절차와 합리적 과정을 뒤집어 엎고 선거용으로 지금 들고 나온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당연히 어려워야 되고, 근데 그랬다가는 혹시 부산에서 표를 잃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니까 마지못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여당안으로 수용한다 하기에는 좀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던지 불쑥 이 가덕도와 해저 터널을 통한 일본과의 연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모든 걸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는 김종인 씨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야당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명분 없는 이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 플러스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이라고 하는 준비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들의 태도, 이건 또 한 수 더 뜬단 말이죠. 뭐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요컨대 이거는 일본을 도와주는 이적행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숨김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의중이 저절로 표출됐는데, 일본을 지금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을. 진짜 적으로 생각해야 될 북한, 또는 잠재적인 뭐 최대적인 이 중국이 아니고, 북한은 우리 친구고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드러난 거다 말이죠. 이적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인식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발언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일본은 이걸 몹시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본을 도와주는 거다 라는 인식, 이게 과연 옳으냐. 결국 일본의 섬나라로서의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하는데 이것을 도와주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 중간역에 불과한 입장이 돼서 결국 별로 얻을 것은 없으면서 일본에게만 덕을 끼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이 갖는 여러 가지 참 역사성, 정치성, 또 경제성, 혹은 기술성, 이런 측면에 본질적인 모든 측면을 도외시하고, 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끼리, 이 정치권의 여야끼리 참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 혹은 정책 당국자들한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내용을 알려진다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는가. 한마디로 참 웃긴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결론은 이제 선거철이 지나가면 또 이 문제는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한일 터널 문제에 대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너무 인식의 깊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 뭐 가릴 것 없이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의 괴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첫째로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하다는 발상, 일본의 대륙 진출에 발판이 된다, 한국은 정거장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 한일 터널이 제일 처음 일본에서 일본 제국시대 나올 때 1930년대에 나왔을 때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그때 일본은 소위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해 나가는 그 일환으로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의 건설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본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정책 당국자 중에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한일 터널 문제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참 가열되고 있는 걸 보고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한일 터널은 한국과 일본의 단일 경제권의 형성,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검토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서 양국이 모든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혹은 역사적인 면에서 혹은 경제적인 면에서 합의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즉 참 깊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데서 지금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있느냐.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한일 터널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주로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 한일 프로젝트가 갖는 모든 요소, 기술적, 경제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 정치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또 한일 양국의 국민 의식의 어떤 다양한 측면, 이런 모든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사업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심층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한 기관이 바로 제가 대표로 있는 시장경제연구원이고, 뭐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몇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갖는 그런 학제적 성격, 그리고 매우 다양한 그 연구 범위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책임을 제가 직접 지고 연구를 수행했던 거, 이미 벌써 한 10년 전에. 그래서 이 한일 터널 건설의 경제적, 한일 건설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아주 심층 그리고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정치, 안보, 외교, 경제, 기술, 토목, 그리고 문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참여해서 한 연구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서 처음으로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사업을 착수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연구가 결코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 이 사업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검토되어야 할 모든 사안에 대한 사전적, 예비적 그런 연구, 검토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런 연구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정치적 성격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동북아 전체를 고려하면서 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이 국제적인 정치적인 측면, 그다음에 역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국민 정서적 측면,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한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이런 결론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영국과 밸런스를 잇는 이 유로터널, 우리가 흔히 유로터널이라고 하지만 이 터널의 정식 명칭은 해협터널, 채널터널입니다. 그러나 채널터널이라고 부르는 경우보다 유로터널이라고 더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유럽의 단일화, 유럽의 통합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이 유로터널만 해도 1800년대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검토가 있었던 프로젝트예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결국 1984년에 영국의 대처성 수상,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라고 하는 참
걸출한 정치 지도자의 폭넓은 결단에 의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설에 착수해-가지고 1995년에 개통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이죠. 바로 이 유로터널의 일이 성공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정치 경제적 사건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의 문제는 단일 경제권의 형성이 전제돼야 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좋고 또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거하고 너무 멀어져 있죠. 근데 만약 한일 단일 경제권의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거꾸로 한번 추진해보는 방법은 어떤가. 다시 말하면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사업을 먼저 양국 합의에서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전문가,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협의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과정에서 단일 경제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 불가피한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양국의 지도자들 또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훨씬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단일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쪽으로 가까이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과 같은 대일 감정, 흔히 이걸 갖다 반일 종족주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적 발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특히 정치권이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으로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은 이 프로젝트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우리 한국을 우리 스스로보다 너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논의는 시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일본 지도층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 사람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시 않는 그 배경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 정치적인 동기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이 한일 터널의 문제는 단일 경제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보다 고차원의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깊은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저 개인으로서의 소망이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정말 진정으로 생각하는 한일 양국의 단일 경제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양국 공이 이익을 가져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의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이 참 제일 감정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얄팍한 정서를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표만 얻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은 이번에 이 논의의 과정이 그러한 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나름으로 의미가 있는 논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